테슬라 주식 살 때 면접 보냐? 애플 주식 살 때 팀쿡 사장이 너 주식 사지 말라고 해? 얼마나 행복한 질서야.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될 권리와 의무는 우리한테 이상한 사실이야. 나는 주식시장에서 이 흥분할 때 다가서 가지고 막 상처받고 시장을 떠난 그정 억울해. 이 좋은 것을 나는 아침마다 그 자본시장 오게 되면 늘 읍조려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는 승자의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여기에서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돼. 하지만 내 눈에는 현재 자본 시스템이 아주 멋진 시스템이야. 오르면 공급이 늘고 떨어지면 공급이 줄고 올리면 수요가 줄고 떨어지면 수요가 안 느는 시장의 작동 원리가 기능한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야. 그 속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진보로 이끄는 것, 승자의 역사로 이끄는 것은 위대한 기업의 존재이다. 위대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장을 통해 작동됐어. 그 길이 승자로 만든 거야. 여기에서 위대한 기업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승자로 된 이유가요. 워렌 버핏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떠나세요. 하지만 위대한 기업의 존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돼. 자본주의 시스템 이렇게 승자의 시스템 만든 뭐가 있을까? 위대한 기업이야. 그때만 있었어. 세 번째, 이러한 위대한 기업 늘 존재하지만 늘 바뀐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 혁신의 주체를 알아야 돼. 자동차에서 혁신이 이동할까? 의학 분야는 어떤 혁신이 있을까? 철도 혁신이 영원히 앞으로 갈까? 다 바뀌었거든. 다 바뀐 거야. 이런 혁신.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지만 그래서 늘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불황이어도 시장을 떠나서 안 돼. 늘 존재하니까. 불황이라고 세상이 끝난다고 위대한 기업도 같이 사라지느냐. 구조조정은 부자를 없애는 게 아니고 부자의 순서만 바꿔놔. 순서, 구성원만 바뀌어놔. 많은 사람들은 불황이니까 부자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1등도 없어지고 천만에 말씀. 구성원의 뒤바뀝니다. 네 번째, 그러한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될 권리와 의무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러한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될 권리? 상장돼 있으면 테슬라 주식 살 때 면접 보냐? 애플 주식 살 때 팀쿡 사장이 너 주식 사지 말라고 해? 얼마나 행복한 질서야.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될 권리와 의무는 우리한테 이상한 사실이야.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안 된 사람이 있어. 어떨 때? 빨리 헤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자가 되는 다섯 번째 항목이 뭐야? 이들과 오래 함께 합시다. 나는 이걸 매일 애워. 매일 읊조려. 그러면서 예스, 노로 답하지.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오늘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죠? 저는 그 한국경제 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라고 이제 25년도 행사인데 이제 증권 쪽에 대한 이제 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리허설 잘 했는데 리허설 했는데 제가 좀 빠르다라는 걸 느꼈고 오늘 최대한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도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아이오닉 5 이게 저희 에셋플러스의 자본주의 5계명입니다. 항상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금 이제 좀 되새기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세요. 에셋플러스의 5계명, 에셋플러스의 자본주의 5계명은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승자의 시스템을 알고 있고 그 승자의 시스템을 이끈 건 그 위대한 1등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1등 기업은 항상 바뀌어오고 항상 존재합니다. 우린 단순히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린 그 기업의 동반자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그 위대한 기업과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장기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100년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을 얘기하는 게 괜찮나? 괜찮지. 괜찮나? 너무 회사 광고 같지 않아? 해도 되지. 갑자기 긴장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 긴장은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컨디션 되게 좋고요. 긴장은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긴장은 안 되는데 문제는 빨라지지 않겠지? 가서? 해보고 싶은 주제의 강연? 저는 좀 더 약간 주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뭐 오늘도 저 연사 내용 보시겠지만 주식에 대한 내용보단 중요한 거는 큰 그 시장의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전 개별 기업에 대한 것도 좋긴 한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지 목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저는 결국에는 어쨌든 이 짧은 인생 뭐 80대 90대까지 산다 했을 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뭐 크게 어떤 업종의 산업의 가치가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쵸, 많이 좀 배우고 근데 일단은 이제 배우는 건 끝났고 이제 배우면 계속 끝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배움이 끝났다라는 거는 저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단순히 뽑아먹는 그 만들어 놓으신 철학과 원칙을 뽑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되는 철학과 원칙을 만들어가는 게 그 다음 나의 역할이 아닌가. 사실 저는 이거는 똑같을 것 같긴 한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척박한 자본시장 내에서 고객들을 온전히 생각하는 자산 운용사를 만들자 라는 생각에 완전히 공감을 하고 전 그러고 싶어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 회사는 어쨌든 가지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고객이 부자가 되면 저희 회사도 부자가 되고 저희 임직원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선순환을 그리고 싶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부자가 되고 모든 임직원들이 부자가 되는 운용사를 만들고 싶다. 우리 모두 함께 부자가 되자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회사의 운영 철학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부자 됩시다. 파이팅! 비가 엄청 오네요. 아시다시피 이익 곱하기 PER이 시가총액입니다. 이제 실감 좀 나요? 근데 뭐 맨날 좀 크긴 하네요. 오.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20분 전에 그 앞에 연사석이 있대요.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맨 앞에 그 명패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근데 아까 그 연사 제 앞에 있는 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술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 기반. 하드 데이터가 팩트 데이터고 소프트 데이터가 약간 이견인데 하드 데이터 기반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하드 데이터가 많은데 우리는 약간 우리 회사 그 운영 철학하고 스텝 5 분석 보고서 기반으로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받고 어떤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전체 수출 금액은 코스피와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는 저는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속도라고 보고 있고 이 산업이 안 되는 경우 또 다른 산업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좋은 수출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상식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장자인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국내 운용 본부장님께서 소멸하는 K 경쟁력, 상하는 K 업종, K 경쟁력의 세대 교체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행사 초대받고 나서 좀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했고, 저희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운용사 시장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한 15년 동안 그 업종에 대한 고민, 그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좀 주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주제를 뽑은 건 좀 소멸하는 K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부상하는 K 업종이 뭘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희 에셋플러스 자산 운용은 총 운용하는 규모가 3조 원 정도로 전부 다 주식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99년도에 저희 에셋플러스가 투자 자문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 오너 강방천 회장님께서 만든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분석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이 이익이고요, 오른쪽이 이익의 질입니다. 이익의 질이라 하면 그 이익이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줄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저금리,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금리 사이클에서 내연기관에서 EV 전기차로 전환되는 사이클에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왔었고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소재를 수출한다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소재, 그리고 석유화학 소재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배터리 소재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크게 소재 기업들이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25년도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조선, 그 방산,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아시다시피 21년도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합산 시가총액이 170조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 가치가 사실 구성이 됐었고, 카카오, 네이버 그때 당시에 그 다음 연도의 이익 추정치가 1.5조 원도 안 됐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170조 원이면 그때 당시에 POR이 100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아무리 배터리 소재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엔 같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의 합산이 그때 당시에 150조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근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그 증시를 주도하는 전력기기, 조선, 방산 같은 기업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실 그들보단 크지만 여전히 이익 그로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군수 시장이 1년에 1000조 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한국항공우주를 합산 시가총액 150조 원이고, 이들 기업에서 비롯된 이익은 과거 카카오, 네이버 합산 시총 1.5조보다 훨씬 큰 10조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카카오, 네이버보다 이 두 개 기업의 기업 가치 170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기업 가치로 그 네 개 기업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여전히 군수 기업들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은 중장기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에셋플러스 설립자이신 강방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서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언급하는 게 항상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승자의 시스템임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 세계 최고 부자 20위 안엔 상속형 부자보단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승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승자의 시스템이고, 이 승자의 시스템을 일궈낸 기업들은 그 당해 연도의 위대한 기업들이다. 그리고 위대한 기업들은 항상 변화한다. 1등 기업들은 항상 변화하고, 그렇지만 항상 존재하기도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위대한 기업들하고 늘 동반자가 되고, 단순히 주식을 투자한다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의 동반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렸어요. 다행이다. 어제랑 전혀 다르고 잘한 부끄러워요. 거 부끄러워요.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요. 많이 했습니다. 하고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완전. 다행이다. 어쨌든 돈 내고 오신 분들이니까 좀 더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 숙제가 아니라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 숙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경제계 F1에 들어간다. 나는 베르스타펜이다.